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조 자연치유TV의 조병식 원장입니다. 오늘은 당뇨약 부작용과 끊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암캠프나 만성질환 캠프에 당뇨병 환자분들이 참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당뇨약을 두세 가지 최소한 드시고 또 인슐린도 주사를 맞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당뇨약이 필요도 하지만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당뇨약을 하나씩 이렇게 졸업을 시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작용도 잘 알고 또 복용하셔야 되고, 특히 신부전증 환우분들은 이 당뇨약 때문에 또 신장 기능이 더 악화되기도 하기 때문에 당뇨약을 또 부작용이 최소한 적은 약을 복용하시는 게 좋고, 또 그렇게 부작용이 있는 약부터 먼저 끊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끊는 순서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 흔히 먹고 있는 당뇨약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흔히 많이 쓰는 당뇨약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슬포닐우레아계 슬폰 요소제, 우리말로. 이것은 이제 작용 기전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게 이제 췌장의 베타 세포에 작용해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요. 당연히 이제 인슐린 분비가 잘 되지 않아서도 혈당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또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이 약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슐린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는데 굳이 이 약이 필요 없거든요.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꼭 저는 이제 혈액 검사에서 인슐린 수치를 검사해서 필요한 경우에 이 약을 또 복용하게 합니다. 특히 이 약물의 부작용은 첫 번째 저혈당입니다.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니까 인슐린 수치가 혈중에서 늘어날 거고요. 그래서 이게 고인슐린 혈증을 만듭니다. 인슐린 수치가 이제 정상보다 높은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당연히 저혈당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약물은 또 신장을 통해서 배설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이 약이 잘 배설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내에 오래 머물게 되니까 당연히 또 저혈당 증상이 빈번하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질환 환자분들은 이 약의 복용을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중 증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슐린 분비로 인해서 이 당을 세포 여기저기에 이제 저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체중이 증가하는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체중 증가를 하는 당뇨약이 이 계통의 약물과 인슐린입니다. 이 슬포닐우레아계 당뇨약은 쉽게 구별이 가능합니다. 앞에 글리가 들어가는 약물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보시면 다오닐정이라고, 이게 글리벤 크리마이드라고, 이게 또 다 글리가 들어가죠. 클리지드라는 약이 또 글리가 들어가죠. 아마릴정, 글리메피리드 또 글리가 들어가죠. 다이그린정 또 글리가 들어가죠. 글루레노름정, 이것도 글리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글리가 들어가는 약물들은 다 이 계통의 약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복합제도 있을 수 있고요. 다음 당뇨약으로 흔히 많이 쓰이는 약 두 번째는 비구아나이드 계통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제2형 당뇨병 치료의 첫 번째 선택제로 씁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약입니다. 주로 메포민 제제입니다. 이게 이제 인슐린 감작제라고도 하고요. 이게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혈당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고요. 그래서 이 메포민 제제가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게 되고, 또 비만이나 대사증후군이 동반된 당뇨병 환자에게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작용 기전은 간에서 포도당 신생 합성을 저해하고요. 소장에서 포도당 흡수를 감소시키고요. 특히 주된 작용이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2형 당뇨가 근육으로 세포로 이게 포도당이 잘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잘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근육에서 포도당 흡수 이용을 증가시키는 약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류는 다 제제는 메포민 제제고요. 지금 이제 상품명으로 보면 글루코파지, 다이아백스, 글루파 이런 상품명으로 또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복합제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슬포닐 우리아게 그리고 비구아나이드계, 메포민 제제가 같이 이렇게 믹스된 것들입니다. 네, 그걸 보면 글루코반스, 글루파콤비, 아마릴M 이런 상품명으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글리가 들어가는 슬포닐 우리아게 플러스 메포민 제제가 이렇게 복합 제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복합 제제를 먹으면 이게 동시작용을 합니다. 인슐린 분비도 촉진하고 인슐린 감수성도 높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이제 효과적으로 혈당을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또 잘 아셔야 될 것은 이 약물들의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잘 알고 쓰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앞에서 제가 슬포닌 우리아게 부작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체중 증가, 또 이제 또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또 사용이 좀 어렵다는 거, 또 이제 저혈당 문제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이 메포민 제제의 부작용은 좀 더 심각한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이 소화기 계통의 증상들입니다. 복부 팽문감, 오심, 설사, 이런 위장관 관련한 증상들이 가장 흔하고요. 그리고 가장 주의해야 될 사항은 유산 혈증입니다. 이게 이제 락틱 액시드, 이걸 우리말로 이제 젖산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이제 증가하면 우리가 산성화가 됩니다. 우리 몸에. 그래서 이게 상당히 발생률은 적지만 치사율이 높습니다. 치사율이 30%가 됩니다. 그래서 꼭 주의가 필요하고 중간중간에 꼭 검사가 필요합니다. 검사는 젖산 검사, 폐하 검사를 하시면 돼요. 이 젖산이 또 특히 암이 있는 분들은, 암 환자분들은 이 젖산이 암세포의 먹이가 되거든요. 이 젖산이 이제 피로물질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얘가 많이 증가하면 우리 몸에 산성화가 일어납니다. 폐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인체의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메포민이 또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기증은 신기능 저하입니다. 신장 기능이 크레아티닌이 1.5 이상인 경우는 이 약제의 사용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신부전증 하는 분들 보면 이제 대부분 이제 사고체 여과율이 60%, 60 이하인 경우가 신부전증이죠. 1.5만 되어도 60 밑으로 옵니다. 그래서 신부전증 하는 분들은 이 메포민 제제 약물을 금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메포민 제제는 간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 간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또 피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도 잘 알고 쓰셔야 되고, 특히 우리 암 하는 분들은 이렇게 또 CT 촬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조영제로 쓰게 되거든요. CT나 MRI 영상 촬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할 때 메포민 복용은 또 일시적으로 또 중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히 쓰이는 당뇨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최근에 또 여러 이제 기전을 가진 당뇨약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DPP-4 억제제입니다. 요즘 또 이 제제를 드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많이들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GLP-1 주사제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 SGLT2 억제제 이것도 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DPP4 억제제와 GLP-1 주사제는 기전이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체내 혈당이 높을 때만 인슐린 분비를 선택적으로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장 위험한 부작용인 저혈당 쇼크가 이제 적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약들을 요즘 많이 처방을 하고 있고요. 가장 최신 계열인 SGLT2 억제제는 이게 이제 인슐린과 반대작용을 합니다. 인슐린은 간에 또 근육의 글루카곤 형태로 당을 축적하거든요. 근데 이 억제제는 제흡수를 통해서 소변으로 당을 배출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혈당 수치를 낮추는 거죠. 그래서 이 약물들은 앞에서 이야기한 주로 이전에 많이 사용했던 최근에도 물론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작용을 많이 감소시킨 약들이기는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당뇨약들은 전혀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대사 기능이 잘 진행이 되면 당연히 이제 혈당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는데, 이런 약물들은 그 대사를 한 부분을 억제하거나 차단하는 작용을 하는 약물들이거든요. 정상 대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약물들을 오래 복용하면 여전히 또 당뇨 합병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약을 먹지 않고 혈당을 잘 유지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당뇨약을 부작용을 잘 알고 선택을 해서 드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또 당뇨약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졸업을 시키거든요. 보통 지금 이제 저희 저를 찾아온 우리 당뇨병 또 당뇨 합병증으로 오신 분들은 대부분 두세 가지 이상의 약물을 먹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제가 이제 중단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단하는 것은 인슐린 주사입니다. 이게 이제 저혈당 위험이 가장 크고요. 또 이게 또 살을 오히려 체중을 증가시켜서 또 계속 용량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 자체가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서 혈관 질환의 또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슐린부터 낮추어서 졸업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혈액에서 인슐린 수치를 검사합니다. 그래서 인슐린 수치가 정상적이거나 높은 분들은 설포닌우리아에 글리가 들어가는 약물부터 중단을 시킵니다. 이거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니까요. 이게 또 저혈당 위험이 더 커지게 되고, 그래서 이 약물부터 먼저 중단을 시킵니다. 그리고 체중 증가 문제와 저혈당이 있으면 또 이 약물을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신부전증, 이 당뇨병의 가장 심각한 합병증이 만성 신부전증이죠. 이분들은 메포민 제제, 설포닌우리아계부터 중단을 시킵니다. 메포민 제제가 또 이제 신부전증 환자분들에게 또 신장의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요. 설포닌우리아계도 우리가 얘가 신장을 통해서 배설이 되기 때문에 또 오랫동안 사용하면 또 신장에 부담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약물을 또 중단할 필요가 있고요. 또 간 질환이 있는 분들은 또 메포민 제제를 중단시킵니다. 간 독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폐하, 젖산 수치, 락틱 액시드, 이게 이제 폐하가 떨어져 있고 젖산 수치가 높으면 이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메포민 제제를 또 중단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순서대로 약물을 중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당뇨병은 이 대사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게 우리가 혈액에 있는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심각한 대사장애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 대사를 바로 잡아야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에 의존하지 마시고 이렇게 혈당 관리를 잘 해서 하나하나씩 끊어 나가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 저항성을 극복하는 방법 4가지. 첫 번째, 이 인슐린 저항성 바로 밑에가 허리둘레라 그랬죠. 내장 지방이 쌓이면 쌓일수록 인슐린이 고장납니다. 그래서 허리둘레를 줄이시면 당연히 혈당 떨어집니다. 그리고 당 지수가 낮은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흰쌀밥, 흰밀가루, 흰설탕 이런 거 피하시고 현미 채식 하시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 이게 미토콘드리아가 숫자가 늘어나고 근육이 늘어나면 이게 인슐린 민감성이 좋아지거든요. 이게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근육으로 잘 들어갑니다. 7배에서 40배나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입니다. 인슐린의 가장 큰 적은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스트레스 받으면 또 혈당 올라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식이관리, 현미채식, 규칙적인 운동, 유산소 운동, 스트레스 관리 이것만 잘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혈당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한두 달 내로 당뇨약을 대부분 졸업을 시킵니다. 인슐린도 한 달 내로 대부분 졸업을 시키고 최근에 이제 저희 캠프에 오신 분이 암 환자분이신데 30년 동안 당뇨약을 달고 계신 분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인슐린도 주사를 맞고 계신 분인데 보름 만에 인슐린을 졸업하셨습니다. 그래서 암 치료하러 왔다가 한 달 만에 당뇨 치료를 다 했다. 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인슐린에 의존하지 않고 당뇨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가 충분히 혈당 관리를 잘하고 당뇨병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조병식 TV를 통해 건강을 되찾아 떠나갑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